아니 이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가 손흥민보다 평점이 높아? 네, 보리TV 성혁입니다. 자, 오늘 토트넘과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 1대2 무승부로 끝이 났죠. 이 경기 현지 반응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뭐 평점 뒤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취소골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틀린 게 없기는 한데 일단 그림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페리시치의 이 크로스를 받아서 로얄이 헤더를 하는 순간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일단 옵사이드를 잡은 건데요.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로얄이 케인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로얄이 뒤로 공을 준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그 케인하고 로얄 사이에 있는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옵사이드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오프사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경우 그리고 공보다 앞에 있을 경우 요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만 옵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그림에서 밝은 쪽에 있으면은 온사이드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쪽은 오프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온, 오프. 예. 오프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플레이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파란색 라인을 로얄의 몸통에서 그 오른쪽 맨 끝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머리 위로 잡았죠. 공의 위치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는 케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옵사이드예요. 근데 그게 옵사이드가 안 되려면 케인이 공보다 뒤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 위치하고 케인의 위치를 본 겁니다. 요 로얄의 마지막 터치되는 순간 그 위치를 그런데 그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요 VAR 줄긋기에 따르면 케인이 공보다는 앞에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비수에 맞고 굴절이 됐는데 이 수비수 맞고 패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로얄은 어차피 다른 쪽으로 로얄이 헤딩을 잘못했잖아요. 로얄이 저기서 바로 케인한테 떨궈준 것이 아니라 로얄답게 요게 헤딩을 잘못해가지고 수비하고 굴절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선을 그리는 그 기준점을 로얄이 헤딩을 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수비수 맞는 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수비수 맞는 순간으로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패스가 아니라 우연히 혹은 공이 와서 맞고 이게 간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굴절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맞는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로얄이 마지막 터치를 할 순간에 이제 케인의 위치, 공의 위치를 따져가지고 옵사이드를 판단한 건데요. 규정에 따르면 좀 뭐 주심 VAR실과 교실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게 들어갔더라면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았겠지만 참 아무튼 이 콘테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내용 자체가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입중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U자형 패스. 그러니까 상대는 상대 진영에 다 올라가 있고 뒤쪽에서 줄 곳이 없고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수비수하고 윙백하고 이렇게만 U자형으로 볼을 돌리는 거예요. 밑에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게다가 실전 장면에서는 또 에릭 다이어 선수가 볼을 좀 뺏기면서 또 그런 빌미를 제공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공격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수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콘테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선택이나 뭐 선발, 뭐 교체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더 좀 뭔가 좀 위축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토트넘 콘테 감독이 지금 그 전에 다른 팀들에서 기록 다 통틀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최근 12번 경기에서 3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이분이 홈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동안 맡았던 팀이 뭐 첼시, 뭐 인터밀란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까지 홈 성적이 좋은 팀들을 맡았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유독 최근 12번의 경기에서 3승 7무 2패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 요거는 참 콘테 감독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주요 매치 평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최고 평점이 벤탄쿠르 구영민에서만 7점을 줬고 나머지 오늘 제가 대상 매치로 삼은 나머지 3개 매치에서 모두 8점씩 줬습니다. 7.75점. 최저 평점은 4.25점을 받은 루카스 모우라인데요. 무려 두 곳이 3점을 줬고요. 근데 모우라도 모우라인데 야 어떻게 다이어한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영민 평점을 볼게요. 여기는 유일하게 감독 평점을 매기죠. 콘테 감독이 5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경기를 했지만 하프타임 이후에 와이즌드업, 네, 현명해졌다. 뭐 맞는 표현인가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후반전에 뭐 대단한 수를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상대에게 간파를 당한 부분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연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역습 플레이로 토트넘을 괴롭히는 요것에 좀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은 매 경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골 결정력과 드리블 능력이 아쉬웠지만 힘든 일을 수행을 했다. 루카스 모우라 3점. 무질서한 천성이 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됐다.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혹평 오브 혹평이죠. 예. 그리고 해리 케인에게는 5점 줬고요. 아주 빠르게 경기에서 모습을 감췄다. 페이디드 됐다. 페이드 어웨이. 네. 자, 극장골 취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압박도 제대로 못했다. 네, 부진했다는 얘기고. 에릭 다이어, 여기만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4점 줬습니다. 경합에서 너무 많이 졌고 공은 그냥 앞으로 뻥뻥 차올리기만 했다. 이게 진짜 이 한 줄이 굉장히 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로서, 최종 수비수로서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예. 팬들도 금세 다이어에게 등을 돌렸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7점. 네, 중원에서 너무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동점골 장면에서 돋보였다. 뭐 유일하게 호평을 받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아닐 6점. 빠른 발과 영리한 움직임으로 스포르팅 수비에 문제를 일으켰다. 자, 이브닝 스나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킬패트릭 기자가 쓴 거고요. 자, 손흥민 5점. 전후반 각각 상대 골키퍼 세이브에 막힌 장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최고 컨디션은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 많이 달렸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지만 손흥민에게 연결이 거의 안 됐다. 좋은 위치로 뭐 앞쪽으로 질주할 때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에게 6점 줬습니다. 몇 차례 좋은 연계 플레이에 개입을 했지만 올 시즌 케인치고는 조용한 경기였다. 득점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추가 시간 골은 잔인하게도 VAR로 취소됐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날 그러니까 VAR로 골 취소가 된 것도 경기 평점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플레이가 아닌 건데 공식적으로는. 이날 케인 굉장히 부진했는데 거의 뭐 이날 볼터치도 굉장히 적었고요. 팀에서 가장 적었고 요거는 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루카스 모라 3점. 5월 이후 첫 번째 선발 경기였다. 아주 녹슨 기량을 선보였다. 동료들과 사고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였다. 이 사고 방식 요 얘기는 네 현지 뭐 캐스터가 했나?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이례적인 단어인데 두 매체에서 모우라 평가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볼게요. 6점. 멋진 코너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 뭐 많은 얘기죠. 페리치를 막판에 세스뇽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안 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코너킥에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이런 어떤 측면 크로스 돈을 좀 많이 막히긴 했지만 공격 슈팅이 가능한 지점으로 볼을 배달해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선수인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지. 너무 지금 페리시치한테 너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 만한 선수인가?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8점을 줬고요. 환상적인 헤더로 토트넘의 승점 1점을 지켜냈다. 에너지 레벨이 엄청난 경기였다. 네, 뭐 꾸준히 미들맨으로서의 역할 꾸준히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에게 6점을 줬는데 저 이거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에게 5점을 줬단 말이에요. 킬패트릭이. 근데 에메르송 로얄이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정말 개그캐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실수하고 바로 앞에 있는 선수한테도 패스 못하고 이 케인의 취소된 골을 셋업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로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로얄이 패스 잘못했는데 수비 맞고 글로 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6점을 준다고? 참 킬패트릭 아저씨는 참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에릭 다이어한테 6점을 줬습니다. 아니 이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가 손흥민보다 평점이 높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첫 골에 완전히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밖에도 굉장히 플레이가 좀 저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이 영국 기자들이 다이어를 아끼는 건지 무서워하는 건지 뭔가 좀 실제 경기력보다 평점을 늘 1점씩 막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골을 넣었어야 했다. 후반전 발리슛이 골키퍼에게 막힌 것과 골문지로 살짝 벗어나 헤딩 슈팅 언급을 했고요. 수비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이거 표현이 여러분 일본 뭐라고 했냐면 defensively a little ropey.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은 평가를 했는데 리를리라고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지쳐 보인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 네, 뭐 평점 매기는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만 참 그러네요. 예. 그리고 교체 투입 때 브리안 힐에게 7점을 줬습니다. 활기차고 다이렉트한 질주로 팀의 긍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왔다. 동점골로 이어진 코너킥을 얻어냈다. 브리안 힐은 오늘 모우라가 선발 나와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힐을 좀 선발로도 기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괜찮았고, 그리고 확실히 스포르팅 리스본 같이 좀 피지컬적으로 그 큰 차이가 안 나는 팀하고 할 때는 확실히 힐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가 오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자, 풋볼 런던 에릭 다이어 5점 줬고요. 네, 후반 초반 동점골에 근접한 상황이 있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근데 다이어 얘기하면서 왜 수비 부진 얘기 안 하고 다 이렇게 슈팅한 거 얘기만 합니까? 물론 골 못 넣은 거 아쉽긴 하지만 헤더 슛이 뭐 세 차례 벗어났고 토트넘의 승리를 안길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다이어의 부진을 언급하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걸 언급을 하면서 뭔가 수비에 대한 허점을 좀 가려주는 느낌? 네, 뭐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위고 요리스 7점. 월드컵 우승했던 선수가 첫 골 실점 장면에서 더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경기 막판 스포르팅의 추가골 시도가 있다 15분 정도를 제외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경기였다. 맞죠? 손흥민 6점. 하프타임 직전 유효슈팅을 때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편안하게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위험이 담긴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자, 맷도티 5점. 에메르송 로얄을 대신해서 오른쪽 윙백 선발로 나왔지만 별로 한 게 없었다. 로드리그 벤탄쿠르 8점.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다이어의 위협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페리시치의 코너킥 상황에서 좋은 위치 선정으로 경기에 긴장감을 더했다. 또 한 번 좋은 플레이. 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브리안 힐 여기도 좋은 점수 줬죠. 교체 투입되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인상적인 퍼포먼스였다. 7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메르송 로얄인데 여기 이제 5점 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날려먹었다. 네, 날려먹었죠. 이게 참 확실히 킬패트릭보다는 골드 기자가 좀 더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케인의 취소골 장면에서 도움도 취소가 돼버렸다. 야, 근데 그거 도움이 기록이 됐겠지만 오피셜하게는 참 그 로얄은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짧은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 떨궈주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참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때 제대로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옵사이드가 됐겠죠. 이게 맞은 것하고 상관없이 로얄이 맞춘 위치에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토트넘입니다. 콘테 감독 전술적인 변화, 어떤 히든 카드 같은 것도 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경기 옵사이드 그 VAR 때문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는데, 자, 물론 리그경기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마르세유 조일리그 최종전 그거 최소한 비교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 챔스 조 1위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경기력의 토트넘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지 반응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까?